나는 대학 시절 자취를 하던 시절의 일을 또렷이 기억한다. 그 당시 내 자취방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평소 공포 이야기를 믿지 않던 나는 그렇게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은 평소와는 좀 달랐다. 토요일 밤 친구들과의 만남이 길어져 마지못해 마지막 지하철을 겨우 탔을 때의 일이다. 열차는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가득 찬 역을 출발하면서 점차 한산해졌다. 내릴 역까지는 약 서너 정거리가 남아 있었고 나는 지쳐서 눈을 감고 잠깐 잠을 청하고 싶었다. 똑똑똑 열차의 진동과 함께 나는 순간 잠에서 깼다. 눈을 뜨니 열차 안은 거의 비어 있었고 왼쪽 끝 좌석에 앉아있는 남자 하나만 보였다. 그는 후줄근한 옷차림에 힐끔힐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별 상관없이 옷깃을 여미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쿵쿵쿵 누군가가 커다란 소리로 발을 구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이전에 눈을 떴던 느낌과 달랐다. 이번엔 정말로 뭔가 이상했다. 열차가 멈췄다. 내가 있는 칸에는 나와 그 남자뿐이었는데 갑자기 그가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공포가 엄습했다. 남자의 얼굴은 점점 희미하게 변하다가는가와 입가에서 핏자국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는 점차 가까워지며 중얼거렸다. 내가 다가오면 넌 나갈 수 없어. 그 순간 열차가 갑자기 흔들리며 다시 출발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그의 손을 피해 다른 칸으로 도망쳤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다른 칸으로 이동했을 때 문이 닫히며 아무도 없는 다른 칸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런데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하는 동안 기둥 뒤에서 손이 나와 내 발목을 잡았다. 비명을 지를 순간도 없었다. 엇박자의 불빛 아래서 기둥 뒤에 숨은 인물은 마치 내 친구였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형상이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헝클어진 모습의 그 사람이 과거 내가 대학 입학식에서 만났던 친구와 똑같았음을 깨달았다. 그 친구는 갑자기 사라져 지금까지 왜 헤어진지 모르는 상태였다. 나는 열차 끝까지 달려가며 문을 두드렸다. 숨이 막혀올 때 마지막 역에 도착했다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문이 열리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역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나를 따라온 무언가가 뒤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역사 안의 조용한 공기와 달리 문 밖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점차 빠르게 느껴지며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 존재는 벽에 부딪힌 수감자 같았다. 공포에 질려 나는 집으로 향하는 길을 미친 듯이 달렸다. 그 후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그날 밤 마지막 열차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단순한 환상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후로 마지막 지하철을 피하게 되었고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면 그저 빨리 집으로 돌아가길 바랄 뿐이다. 밤의 공포는 간혹 현실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생생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은 평생 잊히지 않는 법이다. 나는 그렇게 또 한 번 어둠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깨달으며 잠들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했던 우리는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한 오지 마을을 목적지로 삼았다. 그곳은 인터넷조차 잘 터지지 않았지만 그런 점이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왔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마을 어귀에 위치한 낡은 민박집이었다. 민박집 주인은 안면에 깊은 주름이 패인 노인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주었다. 그 노인은 우리를 보자마자 흐릿한 눈으로 꿰뚫어 보듯 쳐다보며 경고했다. 산속 깊이 들어가지 마시오. 저녁이 되면 밖으로 나가선 안 돼요. 노인의 말에 우리는 피식 웃음을 지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상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먼저 방 안에 짐을 풀고 산책을 나선 우리는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마을은 정말 작았고 주민들도 거의 없었다. 마치 시간에 의해 모두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다. 우리는 산책을 하던 도중 마을 끝자락에 닿았다. 그곳에는 크고 오래된 나무가 한 그루있고 그 주위에는 희미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림은 마치 많은 글자가 모여있는 듯한 모양새였다. 방의 벽지를 그려놓은 것처럼 마치 글자가 야금야금 결합되어 형상이 나오고 있었다. 무슨 글자인지는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 문의는 어쩐지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민박집에서 저녁을 먹고 주인의 이야기나 들어볼 겸 물어봤다. 저 나무 주위에 그려진 그림, 그건 뭔가요? 그러자 주인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지고 입에 복잡한 주름이 얽히기 시작했다. 그건 이 마을의 저주요. 노인은 우리에게 이 마을에 관련된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다. 이 마을은 수백 년 전에 저주를 받았다. 옛날 이곳은 지금과는 달리 사람들이 북적이고 활기찼다. 그런데 어느 날 외딴 산속에서 불가사의한 기운을 풍기는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마을 중앙에 큰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랄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무의 성장과 함께 마을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 남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묘한 문양을 새긴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림의 정체는 바로 사람들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들이 불길한 기운을 머금은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자 노인의 경고가 기억났다. 저녁이 되면 밖으로 나가선 안 돼요. 그러나 우린 쉽게 경고를 무시했다. 공포썰이야 어디까지나 이야기일 뿐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밤이 깊어지고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우리 나가서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더 보자. 장담하건대 가장 용감하다고 자부했던 나도 그 제안에는 서슴없이 동의했다. 4명의 친구들은 손전등을 들고 슬그머니 민박집을 나섰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며 도착한 나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은 낮과는 다른 더욱 기괴하고 불길한 그림이었다. 손전등 빛에 비친 그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며 움직이는 듯 보였다. 더 가까이 다가서자 문득 그림의 글자가 또렷해졌다. 헌데 글자의 형상은 낯익은 이름들이었다. 내 이름 그리고 친구들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순간 소름이 돋은 우리는 몸을 떨었다. 그러자 바로 숲을 속에 서기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마치 누군가가 나무를 쏘아 울리는 듯한 소리였다. 어느새 한 친구가 비명을 질렀다. 도망쳐. 우리는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달리는 와중에도 뒤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언가가 우리를 쫓고 있다는 확실한 느낌이었다. 민박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헐떡거리며 한숨을 돌리려고 하자 문득방 안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다. 그때 창문에 생생히 새겨진 그림이 눈에 띄었다. 우리의 이름이 방 안벽에 새겨진 채 기괴한 문양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두고두고 우릴 괴롭혔다. 시간은 흘렀으나 나는 여전히 숨막히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마을을 떠난 이후 한 친구가 실종되었다. 그의 이름이 적힌 벽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를 불러들이고 있을 것이다. 가끔 생각난다. 저 나무 주위에 서려 있던 그림 속의 저주는 끝난 것일까? 아니면 아직도 누군가를 찾아 기이한 존재로 남아있을까? 분명한 것은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겠다는 것 단번에 잘못된 호기심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3번째 이야기. 어느 무더운 여름밤 나는 연일 이어지는 회사 일에 지쳐 단순한 변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이 마을은 나의 할머니가 살던 곳이었고 나는 어린 시절 이곳에서 여름을 보내곤 했다. 마을은 도시와는 달리 매우 평화롭고 자연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우리는 오래된 민박집을 예약하고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했다. 여행 첫날 우리는 마을을 둘러보며 추억을 되새겼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며 강가에서 발을 담그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저녁이 되자 민박집으로 돌아와 주인 할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 함께 거실에 모여 잡담을 나눴다. 그때 한 친구가 이 마을에 서는 밤에 귀신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귀신을 본대라며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처음에는 장난처럼 웃고 넘겼지만 점점 이야기의 분위기에 휩쓸려 들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나가 앉아 있었다. 문득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야기해 주시던 전설이 떠올랐다. 서쪽 언덕에 있는 오래된 집은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그 집에는 오랜 시간 때문에 구멍이 뚫린 문과 깨진 창문 그리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엿보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어린 시절 나는 그 이야기가 너무 무서워서 언제나 그 집을 멀리서만 바라봤었다.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친구들에게 우리 서쪽 언덕에 있는 그 집에 가볼까?
라는 제안을 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너무 무섭다고 거절했지만 결국 호기심에 이겨난 모두 함께 집을 나섰다. 달빛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었지만 어딘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숨을 죽였다.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문도 역시 구멍이 뚫려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선뜻 문을 열었다. 스산한 바람이 우리를 덮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집안은 폐허 가까이 되어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낡은 가구들과 벽에 걸린 사진들은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듯 휘어진 채로 있었다. 우리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긴장 속에 살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 라고 했다. 모두 귀를 기울였더니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계단 아래에서 뭔가 자꾸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좁고 어두운 계단이 있었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 계단을 내려갔고 우리는 그를 따라갔다. 계단 끝에는 작은 문이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뒤에서 우리는 상자를 열기 위해 함께 다가갔다. 갑자기 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 같았지만 분명 인간은 아니었다. 나가. 소리가 상자 안에서 들려왔다. 우리는 상자를 열 마음도 잃고 바로 도망쳤다.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민막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우리는 일찍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로도 가끔 가슴이 뛰며 그 소리가 떠오를 때가 있다. 조용한 시골 마을,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곳엔 각자의 이야기와 전설이 숨겨져 있다. 나와 친구들은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호기심은 때때로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네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다. 학교 기숙사에 살던 나는 방학 동안 애도학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정했다. 방학 동안 학교는 조용해졌고 기숙사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다.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조차 희미하게 들릴 만큼 고요했다. 나도 이 조용함이 좋았다. 하지만 이 방학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기숙사 3층에는 오래된 방들이 있었다. 사용하지 않는 방들이라 언제나 폐쇄되어 있었다. 나는 그곳에 대해 별 관심 없었다. 하지만 한날 친구 지민이가 놀러와서 그 방들이 항상 닫혀있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방들이 폐쇄된 이유는 그 일 때문이야. 지민이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다. 몇 년 전 한 남학생이 그 방들 중 하나에서 자살을 했대. 그 이후로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학생들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해. 그래서 결국 학교 측에서 그 방들을 다 폐쇄한 거야. 처음엔 친구의 이야기가 그저 재미있는 도시괴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기숙사 3층 복도 끝에 있는 방들이 종종 열려 있거나 닫혔던 방들이 다시 열려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다들 그냥 장난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왔다.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3층에 내 방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3층 복도 끝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매우 낮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목소리 같았다. 혹시 사람이 있나? 하고 궁금해졌지만 내 방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려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고 이제는 분명히 누군가가 말을 하는 것 같았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나는 결국 복도 끝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목소리가 나던 그 방의 문을 보았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그 문을 열고 싶지 않았지만 마치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문을 천천히 열었더니 방은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돌았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마치 누군가가 내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혔다. 어둠 속에서 나는 완전히 갇혀버렸다. 두려움에 휩싸여 방 안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방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그 실루엣은 고개를 돌렸고 얼굴은 너무나 흐릿하게 보였다. 눈이 상처로 가려져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져 있었다. 왜 여기에 온 거야? 그 목소리는 귀를 찌르는 듯한 찬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공포에 질려 몸을 돌려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실루엣은 천천히 일어나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방 안의 온도가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도망치려고 발버둥쳤지만 발은 마치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너도 나처럼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울음을 삼키며 애원했다. 제발 내버려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는 내 바로 앞에서 멈추고 나의 얼굴 위로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갑자기 멈췄다. 방은 다시 원래의 차가운 침묵으로 돌아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나는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 이후로 나는 그 3층 복도 끝반들에 대해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 내 방에 돌아왔을 때 나는 친구 지민이에게 지금 막 겪은 경험을 이야기했다. 지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래, 아마도 너도 그 일을 겪은 걸지도 몰라. 하지만 다행히도 살아남았잖아. 나는 그것이 다행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 후 그 방들에 대한 소문은 더욱 무성해졌다. 기숙사 학생들은 밤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낮에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 등을 듣기 시작했고 몇몇 학생들은 그 방들에 가까이 갈 때마다 이상한 꿈을 꾸며 밤의 악몽을 꾸기 일쑤였다. 그 방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남학생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직도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방들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닫혀 있었고 한동안은 아무도 그 방들에 들어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나는 졸업을 하게 되었고 기숙사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기숙사에서의 일은 잊을 수 없었다. 그 기억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살아있고 때로는 내 꿈속에 나타나 나를 괴롭혔다. 가끔 그 기숙사의 근처를 지날 때면 그 오래된 방들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지금도 그 방들 안에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